네, 반갑습니다. 신영대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9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문의 풍수적 영향, 그리고 대문 풍수, 대문의 색상에 따른 오행의 조화, 대문의 에너지 현상 등에 따른 대문 풍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문은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마주치는 중요한 기의 통로이며 최초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얼굴과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대문의 색상과 형태 등 주택과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으며 대문의 색상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대문의 색상 또한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치에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강의에 앞서 좋아요와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최초 1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문의 풍수적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 밖에 흔히 보이는 살이라고 하는 것. 살. 우리가 무슨 살 하죠. 자, 문 밖에는 살이 있는데요. 이 오행에 근거하여 살을 구분하자면 목화토금수, 즉 목형살, 화형살, 토형살, 금형살, 수형살 이 5가지 살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형살은 문 앞에 나무라든가 전신주, 목조로 된 도로 표지판 등에 의해서 이 서로 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형살은 문 앞에 전신주, 소방함 또는 절연 저항계, 두꺼비죽 같은 거 있죠. 이 전화선 박스 등에 의해서 서로 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형살은 문 앞에 담벽이라든가 구석 또는 자잘하게 흩어져 있는 돌기둥 등에 의한 충살을 말합니다. 이 금형살은 또 문 앞에 뿔처럼 아주 뾰족한, 예리하고 뾰족한 금속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유리 또는 금속 표지판 등에 의해서 충살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수형살은 문 앞에 어떤 그 오수가, 약지거나 하는 오수가 흐르는 도랑 등에 의해서 충이 되는 살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문의 색상이 풍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먼저 이 주택에서 대문의 색상은 에너지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8개 방위로 말하자면 각 방위에는 모두 오행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대문의 색상이 오행의 방위에 부합한다면 해당 방위에 있는 오행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대문의 색상이 오행의 극을 받거나 기운을 빼내는 이 설기가 되면 좋지 않은 대문의 색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감간짐 손이곤태, 즉 8개 방위의 대문 색상의 기둥에 대해 이 8개 방위의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쪽의 문, 동쪽은 진방이라고도 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그러면 상생과 상극의 그림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동쪽 방위는 목기인 나무의 기운에 속하고 이 수생목으로 무리 나무를 생조하는 이 불과 서로 상생되어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을 상징하는 백색의 색상에 오면 금극목, 나무가 목을 극하죠. 그래서 상극이 되어 꺼리고 불의 색상이 오면 나무의 기운이 목생화돼서 기운이 불을 상징하는 목생화의 이치로 기운을 빼내게 되니까 설기가 되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흙의 색상인 황토색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쪽의 문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 청색이라든가 녹색이 좋고 이 나무를 도와주는 물은 이 검은색을 상징하므로 동쪽 문에는 푸른색 계통과 검은색 계통을 조화롭게 배합하면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꺼리는 색상은 금에 속하는 백색과 나무의 기운을 설계하는 홍색, 자색, 오렌지 이 색상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색상은 황토색이나 커피색 등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남쪽의 문, 손방이죠. 8궤에서. 자, 상생과 상극의 작용의 영향을 짚어보면요. 동남쪽의 방에도 사실 나무에 속하죠. 그래서 나무에 속하여서 물과 상생하여 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남의 대문에 금을 상징하는 백색의 색상은 서로 극하여 꺼리고, 불을 상징하는 홍색 계통의 색상은 기운을 빠지게 하여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황토색 기운에 속하는 흙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의 문은 나무의 기운인 청색이나 녹색이 좋고, 나무를 도와주는 물은 이 검은색을 상징하므로 동쪽 문에는 푸른색 계통과 검은색 계통을 조화롭게 배합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꺼리는 색상은 금에 속하는 백색과 나무의 기운을 빼내는 이 나무를 설계하는 홍색, 자색, 오렌지 색상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없는 색상은 황토색이나 커피색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남쪽의 문. 자, 이 방이죠. 건감간진 소니에서 남방이죠. 남방.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그림을 보시면 이 남쪽 방향은 불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어 나무와 상생하고 나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수극화, 물이 불을 끄죠. 그래서 물은 수극화로 상극이 되어 꺼리고, 흙은 화생토로 기운을 빠지게 하여 불리하다고 봅니다. 금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 대문의 색상은 나무를 상징하는 청색이나 녹색이 좋고, 불을 상징하는 홍색이나 이 자색, 오렌지색이 좋다고 봅니다. 물을 상징하는 흑색과 남색, 그리고 흙을 상징하는 황색과 커피색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색상은 금을 상징하는 흰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남쪽의 문, 즉 말해서 곤방, 8궤로 곤방에 속하죠. 상생, 상극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서남쪽 방에는 흙에 속하여 불이 오면 화생토로 상생하게 되고, 불은 흙을 도와줍니다. 오행상. 이 나무를 상징하는 녹색 계통의 색상은 목극토로 이 서로 극을 하여 꺼리게 되고, 금을 상징하는 흰색은 토생금으로 기운을 빠지게 하여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흑색 계통은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문의 색상은 불을 상징하는 홍색, 자색, 오렌지색, 황색, 커피색 등이 좋고,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 청색과 녹색, 금을 상징하는 흰색은 극을 받아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 색상은 흑색과 남색 등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의 문, 8궤로 태방이죠. 상생과 상극의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방에는 금에 속하여 토생금으로 흙이 오면 상생하고, 흙은 금을 돕습니다. 불이 오면 화극금으로 서로 극하여 불리하고, 물이 오면 금생수로 기운을 빠지게 하여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의 색상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 황색과 커피색, 금을 상징하는 흰색 등이 비교적 좋다고 보고,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홍색이라든가 자색이라든가 오렌지색과 같은 이 금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흑색 등은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색과 녹색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북쪽의 문, 감방이라고 그러죠. 8궤로 감방, 상생과 상극의 역할을 보면요, 북방은 물에 속하여 금생수로 금의 기운과 상생하고, 금은 물을 돕습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과는 토흑수가 되어서 서로 상극이 되어 불리하고, 나무의 기운이 오면 기운을 빠지게 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대문의 색상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금색과 백색, 그리고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흑색과 남색이 좋고,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황색과 커피색, 나무를 상징하는 청색과 녹색은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홍색, 자색, 오렌지색은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북쪽. 예. 우리 쪽에서는 북서쪽이 서북쪽이라고도 하고 북서쪽이라고도 하죠. 이 서북쪽의 문은 건방입니다. 건방. 예, 8개로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보시면은요. 서북쪽 방위도 금에 속하죠, 사실. 그래서 흑이 오면 상생하고 흑은 이 금을 돕게 됩니다. 불이 오면 서로 극하여 분리하고 물이 오면 기운을 빠지게 하여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나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문의 색상은 흑의 기운을 상징하는 황색과 커피색, 금을 상징하는 흰색 등이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홍색이라든가 자색이라든가 오렌지색과 같은 이 금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흑색 등은 꺼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과 녹색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자, 끝으로 동북쪽의 문인 간방, 예, 건감간진 손이곤태에서 8괴에서 간방, 예, 동북쪽을 의미합니다.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한번 보시면은 동북방은 흑에 속하죠. 그래서 화생토가 되어서 불이 오면 상생하고 불의 기운은 흑의 기운을 돕습니다. 나무를 상징하는 녹색 계통의 색상은 서로 극하여 꺼리게 되고 금을 상징하는 흰색은 기운을 빠지게 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흑색 계통은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대문의 색상은 불을 상징하는 홍색이라든가 자색이라든가 오렌지색이라든가 황색, 커피색 등이 좋다고 보고요. 이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 청색과 녹색, 금을 상징하는 흰색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이 색상은 흑색과 남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색깔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오행에 따른 이 대문의 색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응용해서 오행을 잘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풍수적 이해는 더욱더 이렇게 쉽게 이해되리라 봅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의 구독은 물론 무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9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